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11월 6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시켜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많은 사건에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들이 다양한 재판 지연 전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법부가 이걸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가 재판 지연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흐름에 정반대되는 아주 신속한 결정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있었던 이화영 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재판 지연 전술 버릇될라 법관 기피 9일 만에 신속한 기각. 자, 그동안의 사법부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화영 씨 재판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사법 방해 행태가 있어 왔던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부인이 재판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변호사를 해임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동안 변호인도 여러 번 바꿔왔죠. 자, 그런데 이화영이 검찰의 어떤 수사 그리고 재판에 협조하려는 듯 하다가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고 조금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서 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그동안 안 그래도 여러 사법 방해 때문에 재판이 늦어져 왔는데 다시 이 재판부에서 나는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재판부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피 신청까지 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청을 재판부가 묵살했다라는, 기각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수원지법이 기각했다.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청 접수 9일 만이다. 보통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재판은 중단되고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는데 길게는 2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9일 만의 기각은 상당히 빠른 것이다.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기소되어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그 사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피력한 적이 없었다. 지난 8월 민변 변호사가 갑자기 법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 뜻이 아니다라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재판부가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다. 이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전 부지사 측은 항고하겠다고 한다. 항고, 재항고를 통해 3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법관 기피 신청은 피고인 권한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엔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무턱대고 기피 신청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됐다. 재판을 최대한 끌어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자, 법관 인사가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 재판 심리를 해온 판사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으면 재판부가 바뀌죠. 그러면 바뀐 재판부가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기존 조국 재판부터 해서 여러 지금 민주당 측 인사들이 걸린 재판에서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계속 보시면 문제는 그동안 법원이 이런 시도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켜 구속됐던 피고인들이 다 풀려나도록 유도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잠깐 여기서 다른 기사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 청주 간첩단 사건 지금 1심만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만 26개월째. 청주 국보법 사건들의 재판농단. 아니,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간첩단 범죄, 이런 피의자들이
이런 식의 사법부 농단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끌려가기만 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거 방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재판부에 계속 기피 신청을 내고 그동안 또 재판부 담당 재판관 인사발령 나서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연되어 온 게 지금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현행법엔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신청은 바로 기각해야 한다. 관행상 그게 어렵다면 다른 재판부에서라도 기각 결정을 빨리 내려 그런 시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재판 파행을 막고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 9일 만에 내려진 이번 기각 결정이 그런 흐름을 선도해 줬으면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이런 범죄 피해자들도 문제지만 이걸 방치해온 사법부가 사실 더 문제인 것이죠. 자, 이재명이 위증교사 재판을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백현동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부가 같이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해달라 이걸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이 위증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할 것인지 여부를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지 여부를 결론도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3주가 지나고 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명백히 따로 분리해서 단독 재판으로 가는 게 누가 봐도, 아니 명분을 보더라도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냐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결론 내리고 가는 게 맞는데, 사법부가 결론을 못 내린다라는 것은 이 사법부가 이미 정치적이라는 걸 스스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니, 뭘 눈치 보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이런 스탠스가 그동안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재판 지연, 윤미향 사건 1심 나오는데 몇 년 걸리고 조국 1심 재판 나오는데 3년 넘게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재판 지연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어떤 정말 일반 국민과 연관된 이런 재판은 두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그동안 사법부에 고의적인 직무유기, 고의적인 방관, 방치로 벌어졌던 이런 수많은 재판 지연 속에서 그와 대비되게 아주 이화영 씨 재판에서 신속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정말 유행으로, 원칙으로 자리 잡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 지연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